창비문학 내신 대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단어는 여기 국수라는 작품을 들어갈 건데요. 제 설명을 듣고 시험 보기 전에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볼 걸 권하겠습니다. 이 시가 방언이나 또는 옛말이 많아서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읽으면서 익숙해지도록 해야 그 이외의 표현법이라든지 상징적인 의미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기가 쉽습니다. 국수라는 제목의 시인데 특이한 것은 본문에는 시의 본문에 국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으면서 뭔가 기대감을 더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독자들에게 긴장감, 시적 긴장감을 유발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내용으로 가볼게요. 자, 말씀드렸듯이 방언이나 옛말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산의 새가 벌판으로 내려오고, 자, 벌판으로 나려매기고 계속 내려오고 눈구덩이에 토끼가 덜어 빠지기도 하면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자, 눈이 많이 와서 산들은 벌판으로 내려오고 눈구덩이에 토끼가 빠지고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그 무슨 반가운 것은 국수를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오는가 보다 라는 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가한 아이들, 애동들은 어둡도록 꽝사냥을 하고 가난한 엄마들은 밤중에 김치 가재미로 가고 지금으로 치면 김치 냉장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을은 구수한 즐거움에 쌓여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하며 이것은 오는 것이다. 자, 흥성흥성 음성상징어 맞고요. 구수한 즐거움이라는 표현은 구수하다는 후각적이면서 또 미각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즐거움을 수식하고 있죠. 즐거움이라는 정서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이것은 오는 것이다 라는 시행이 여러 번 반복될 거예요. 이것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대명사 이, 그, 저 이렇게 할 때 이것이 가장 화자에게 가까운 표현이죠. 그래서 친근함을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시의 특징이 조금 드러나죠? 쭉 보니까 눈이 오는 날의 상황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예요. 이것은 어느 양쥐기 또는 능달, 그러니까 햇볕에 잘 드는 양지 또는 응달 쪽에서 외따른 산 옆 은댕이 예대가리 밭에서, 자, 산 옆에 은댕이 평평한 곳에 밭에서 하룻밤 뽀얀 흰김 속에 접시기 소기름 불이 뿌연 부엌에 산멍에 같은 분투를 타고 오는 것이다. 자, 일단은 산 옆에 은댕이 예대가리 밭은 여기에 밀이 자라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국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밀을 수확하겠죠? 그 밀을 수확해서 하룻밤 뽀얀 흰 김 속에 뽀얀 색시어 등장하고요. 하얀 김 속에 접시 귀 소기름의 불을, 자, 접시귀 소기름 불에 뿌옇게 밝아오면서 요 부엌에서, 그러니까 부엌에서 하룻밤 동안 삶아요. 국수를 삶아서 산멍에 같은 분틀, 국수를 뽑아내는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분틀이 산멍에 같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직유적 표현이고요. 마치 뱀처럼 긴 이런 뜻이에요. 뱀처럼 긴 분틀을 타고 국수를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자, 접시 귀 소기름은 옛날에 전기불이 없을 때 부엌에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 쓰는 등잔불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밀이 밭에서 자라서 하룻밤 동안 밤새 불을 밝히며 하루 종일 삶아서 산멍에 같은 분틀에 국수를 뽑아서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메밀이 국수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아득한 옛날에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부터 실 같은 봄빛 속을 타는 듯한 여름 햇볕 속을 지나서 들그레한 9, 10월 갈바람 속을 지나서, 즉 지금 밀이라고 하는 게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메밀이 성장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봄빛 속에 여름 햇빛 속에 9, 10월 바람 속을 지나서, 자, 이거는 메밀이 성장하는 과정을 표현한 거죠. 지규적인 표현이 들어갔고요.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대로 나며 죽으며, 대대로 나며 죽으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이, 자, 반복이 됐는데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라 변화됐으니까 반복 변주죠.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 이 마을 사람들이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텁텁한 꿈을 지나서 긴 시간 동안 마을 사람들이 국수와 함께 해왔다 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의젓한 마음을 지나고 텁텁한 꿈을 지났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텁텁하다 라고 하는 거는 미각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떤 관념, 꿈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붕의 마당에 우물든 덕에 한방눈이 푹푹 쌓이는 여느 하룻밤에, 자, 음성 상징어죠. 우물든덕이라는 거는 우물둔덕이라네요. 그리고 한방눈이 쌓이는 여느 하룻밤에 아베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자,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국수를 먹는 풍경이에요. 아버지 앞에는 왕사발, 아들 앞에는 새끼사발에 그득히 살이 와오는 것이다. 국수를 나눠 먹는 정다운 풍경이에요. 이것은 그 곰의 잔등에 업혀서 길어났다는 먼 옛날 큰마니가, 또 그 집등세기에 서서 재채기를 하면 산 너머 마을까지 들렸다는 먼 옛날 큰아버지가 오는 것 같이 오는 것이다. 자, 여기에 할머니는 어렸을 때 곰의 등에 업혀 자랐고요. 할아버지는 재채기를 한번 하면 산 너머 마을까지 들렸대요. 이게 굉장히 옛날 이야기 같은 설화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실이라기보다는 사실이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믿어졌던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국수는 우리 가족들과도 함께 해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영탄이죠?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희스무리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부드럽다, 촉각, 수수하고 슴슴하다, 미각적입니다. 희스무리하다, 시각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감각이 쓰였기 때문에 감각적인 시라고 이야기하고요. 겨울밤 쩡하니 익은 동치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고춧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산광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냄새, 탄수 냄새, 수육 삶는 육수, 육수국 냄새, 자욱한 더북한 삿방에 절절 끓는 아루굿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자, 이게요, 이런 뜻일 거예요. 동치미국과 국수를 함께 먹고, 고춧가루와 국수를 함께 먹고, 싱싱한 산꿩고기와 국수를 함께 먹는데, 즉
국수와 함께하는 음식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함께 먹는 여러 가지 음식들 그리고 또 이 국수를 먹는 풍경입니다. 그 방 안에서는 이런 냄새 저런 냄새 또 고기를 삶는 냄새 그리고 방 안이 쩔쩔 끓는 아르굿 따뜻한 아랫목이게 하는 거예요. 아랫목에서 주로 이 국수를 먹으니까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의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 그지없이 고담하고 꾸밈없이 담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자, 국수라는 음식의 특징을 사람들의 어떤 마음과 연결지어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의젓한 사람들, 고담하고 소박함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럼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수는 친근하고 소박하고 정겨운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법이나 내용들은 본문의 내용과 연결지면서 반드시 읽어보시고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대답을 밝히지 않으면서 시적 긴장감을 유발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이런 표현도 씁니다. 가족과 마을과 자연과 함께하는 즉 공동체와 함께하는 존재에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고 평화롭고 소박한 공동체 모습. 여기에 위기 속에서 사랑이 가득하다 할 때 이 위계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잘 틀려오기도 하는데요. 아까 이 부분 있죠. 먹을 때 이 부분. 자, 아빠는 큰 그릇에, 아이는 작은 그릇에. 자, 이것을 위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위계는 사랑에 가득한 풍경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어떤 거리감을 뜻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는 항상 학습 활동에서 많이 출제된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각각의 문제에 대한 대답들을 선운 수령으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 범위에 작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함께 볼 수 있는 것들은 같이 보고 여러분이 혼자서 암기하고 확인받아야 되는 것들은 꼼꼼하게 암기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일단은 국수라는 작품은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